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스라엘 가자 전쟁으로 미국 대학에서 폭력이 이어지고 대학은 서툰 대응으로 불안감이 커집니다. UCLA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폭력 충돌했습니다.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금속 막대와 폭죽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공격하자 친팔레스타인계는 밀리지 않으려고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대학 측은 친팔레스타인 캠프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LA타임스는 학생도 아닌 친이스라엘 그룹이 무기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공격해도 대학은 유대계 학생 보호만 강조하고 있다는 교수들의 말을 실었습니다. 이번 시위의 진앙지인 컬럼비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계 건물 점거는 폭동 진압 경찰이 충돌에 해산했습니다. 출동에 해산했습니다. 반면 같은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시위대가 스스로 야영지를 해산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등 주민들은 3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 6주일 이후의 낙태는 거의 금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가 본인에게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을 물을 것을 걱정한다면서 플로리다주 낙태 금지법을 비난합니다. 마약 단속국이 카나비, 대마초를 지금의 스케줄 1보다 덜 위험한 스케줄 3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마리화나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여러 사업 장애가 거치지만 선거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그룹도 많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올 1사분기에 13%가 늘어나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플루턴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는 오늘 아침 전영록 씨의 음악과 많은 선물을 선사하는 효도 큰 잔치가 열립니다. 가시기만 하면 모든 분이 무료로 전영록 씨의 공연은 물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홈쇼핑 월드, 클레버 케어, 정관장이 마련한 많고 좋은 선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 전국 대학교에서의 충돌과 정말 대단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에서의 긴장을 말씀을 드리겠고 더군다나 이게 어젯밤에는 UCLA에서의 일이었는데 UCLA에서의 친이스라엘계, 친팔레스타인계의 충돌은 어제가 이제 이틀째였던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울 만한 정말 샤킹 그 자체입니다. 오늘 아침에 팍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팍스 앤 프렌즈에 어제 저녁에 이제 가서 취재를 한 조나단 헌트 씨가 팍스의 로스앤젤레스 지국장인데요. 그분이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화면과 함께 보여주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UCLA가 굉장히 밝은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UCLA를 먼저 말씀드리겠고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컬럼비아 대학 그리고 왜 같은 아이비리그인데 컬럼비아 대학과 브라운 대학교의 대처가 다른가 그리고 이제 같은 동부인데 왜 노스 이스턴과 노스 웨스턴에 이 같은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계 시위를 대응하는 학교의 방식이 다른가 하는 것까지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먼저 UCLA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인가 타협인가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대학교가 기본적으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단속을 할 것인가 강하게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그때는 항상 역작용이 있죠. 타협을 할 것인가 학생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있잖아요. 당장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 대학교 내에 학생과 교수, 학교 운영진 다 지금 분열됐고요. 심지어 UCLA는 어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완전히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밀치고 했다니까는요. 비디오로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검은 옷과 흰색 마스크 대규모 그룹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검은색과 흰 마스크 이거는 그 극단적인 극우 그룹
프라우드 보이즈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캠퍼스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1분 내에 바리게이트 철거하라. 이게 이제 친이스라엘계 학생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철거하라고 하다가 막 부딪히는 건데 그 자체 그 현장 분위기 자체는 제가 조나단 헌트라는 팍스뉴스의 LA 지국장을 통해서 좀 상황을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소리부터 조금 들려드려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오늘 새벽에 UC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아닌, 팍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이 아닌 근처 주민 등의 이스라엘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폭죽을 터뜨려서 그게 이제 불이 야영지에 캠프에 붙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고 여러 가지. 그러자 또 캠프 안에서도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본인들이 저 캠프를 지금 철거되지 않았네요. 철거하지 않으려고 서로 대응을 하면서 무슨 나무 또 쇠로 만든 파이프 너무 길어요. 그 쇠 파이프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구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일이 학교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박스에 With huge wooden poles, they went at each other. 나무 폴도 있었군요. They went at each other with firecrackers, tossing them into crowds, literally right in the middle of groups of people gathered. They were quite extraordinary scenes.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 장면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특파원은 로스앤젤레스 지국장은 양측에서 다 페퍼 스프레이도 썼다라고 서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볼 때 가장 놀라웠었던 것은 밤 자정 조금 전에 11시 넘어서부터 이 같은 것이 시작이 돼서 3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시큐리티 가드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고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도 없었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at not a single police officer was anywhere to be seen for 3.5 hours. I saw 2 LAPD cars at one point from one of the helicopters. 잠시 헬리콥터도 있고 경관도 있었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No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no Campus Police Department, nobody there as these two sides fought quite literally pitched battles for close 완전 to 전투를 3 하는데도요. hours. 양측이 Then we heard 3시간 from 동안. Mayor Karen Bass that the LAPD was responding, in her words, immediately responding. But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양측에서 전투와 같은 싸움을 하고 나서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 경찰이 on the way 하고 LA 경찰이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해서 이 조나단 헌트 씨가 얘기를 하니까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한 명이 아니 근데 들어온 친이 이스라엘계는 학생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이 조나단 헌트 씨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계가 enough is enough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Counter-protesters were not students. They were just, for the most part, LA Jewish residents who'd been watching the bad treatment of the students, the Jewish students on campus, and they went over there and they took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yeah, they felt they had to, Steve. And, you know, 네, 그렇게 했어야지만 됐다고 스티브하고 이제 진행자에게 얘기를 하죠. 로스앤젤레스 주민이고 학생이 아니었고, 이제 유대계 학생들이 뭔가 그 친이스라엘계 학생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다쳤다는 이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로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랬어야지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조나단 헌트 씨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 뒤에도 계속 폭죽 터지고 사람들 넘어지고 강목 같은 것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 때리고 이 내부에 있는 학생들 때리고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UCLA는 미국의 공립대학교 가운데서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립대학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의 이 같은 모습이 세계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가드도 스탑시키지 않았고 이게 왜인지는 이제 또 뉴스가 나오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학은 그제서야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대학 측에서 한 얘기는 무의미한 폭력에 신물이 난다. 그럼 그 폭력을 3시간 반 동안 어떻게든 막아보던지 했어야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매체에서는 12시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11시 40분쯤에 폭동 진압 경찰이 도착은 했지만 이때 많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고 폭동 경찰이 도착한 것만 보고서도 일부 시위대는 학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폭력이 이어져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데 도시계획, 사회복지, 지리학 교수인 아얀나 로이 교수가 이 UCLA 대응 부족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와서 저렇게 학생들 그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를 향해서 강목을 휘두르고 하는데도 캠퍼스가 그런 걸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고 도망치면 끝이다 하는 것을 학교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가 부끄럽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젠더, 그 성차별,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슈레인 라자크 교수는 실제로는 팔레스타인계 학생,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이 엄청 많은데 상당수 그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UC의 전체 총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 학생들이 어려운 것, 그리고 이제 친팔레스타인계가 반 유대주의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만 부각을 시켜서 이건 학교로서 유명한 이런 그 대학교로서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유대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UCLA에서의 어젯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요, 동부에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이고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분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시위를 했고 어제 이제 해산하라는 대학의 명령을 거부하고 건물을 점검했었던 그 해밀턴 그 건물도 과거에도 역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건물을 점거했었던 겁니다. 어제 결국은 폭동 진압 경관에 의해서 학생들 한 300명 체포됐다고 하고요. 건물 밖으로 다 끌려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더라도 트럭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폭동 경찰들이 2층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 할 수 없이 이제 손을 들고 만 건데 이건 한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브라운 대학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총장이 이 브라운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의 결정이 달랐던 겁니다. 지도부가. 브라운 대학교는 크리스틴 팩슨 총장이 시위는 파워풀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안전은 지켜야지 되지 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어떤 무기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학교가 투자하는 것을 그만해라 라는 이것을 우리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대신에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그 캠프를 야영지를 철거해라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평화로운 시위는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노스 이스턴 대학교와 노스 웨스턴도 이 컬럼비아와 브라운 대학교와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노스 이스턴은 보스턴에 있고 노스 웨스턴은 그 시카고에 있죠. 일리노이에. 그런데 노스 웨스턴은요. 브라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캠프를 이렇게 해산을 하자 하는 대신에 역시 그 브라운 대학교가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군수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좀 비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도 시험을 보는 기간에도 평화적인 시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는 노스 웨스턴이 굉장히 저널리즘이 강한 대학교잖아요. 팔레스타인 교수진 2명, 팔레스타인 학생 5명도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같은 것도 감리교단 그 성공회 그 학교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도 역시 브라운 대학교 노스 웨스턴과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컬럼비아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노스 이스턴은 경찰을 이제 그 초기에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해서 굉장히 오히려 반발, 역작용이 일어났고 그에 비해서 UCLA 같은 경우는 경찰도 3시간 동안 강목을 휘두르면서 싸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금 이런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 폭동 진압 경찰이 막 헬멧 쓰고 중무장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이제 수갑을 채워서 건물을 점검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투자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위를 끝내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 나오고 수갑 차고 버스에 타고 이제 어디론가 끌려간 건데 이렇게 되니까 학교는 완전히 대결장입니다. 좀 전에 그 박스의 그 조나단 헌트 씨도 얘기를 했지만 배틀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대결과 혼돈의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미누슈 샤피크 총장은 이거 이제 친팔레스타인계를 향해서 이거 학생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를 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계 시위에 반대하면서 강목을 들고 검은 옷 입고 하얀 마스크 쓰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학생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름으로써 이제 비난 게임이,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총장들이 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해산시켜야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아니 학생들과 협상을 해서 브라운 대학교나 노스 웨스턴이나 웨슬리안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처럼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지금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계열 대학인 그 버나드 칼리지 총장은 불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77%가 아니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대단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던 시점에 학생들을 정학을 시켰단 말이야. 하고 총장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했지만 불신임 투표를 교수들이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총장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경찰들은 예를 들어서 컬럼비아 대학교에 뉴욕 경찰이 들어갔잖아요. 뉴욕의 경찰국장이나 에릭 아담스는 평화적인 시위가 도저히 평화적인 시위가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이 먼저 공권력을 쓴 건 사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뉴욕 경찰국장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체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생들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알겠죠. 폭력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폭력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됐다 하고 이게 진실을 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폭력도 있겠으나 인스타그램이 있고 여러 소셜미디어 틱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로 하여금 우리를 체포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꼭 안전한 조치도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평화롭게 시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들불처럼 번졌는데 완전히 산불처럼 번져버렸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의 지금 그 어떤 그 경찰의 진압 과정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폭도들을 다루는 것처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렇게까지 안 다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세계인들이 전부 비디오로 봤잖아요. 비디오로 봤고 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 좀 이렇게 편을 들다가 교수도 체포돼 갔거든요. 철학과 학과장도 지금 체포돼 가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수정헌법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1조라는 표현의 자유가 친유대계이건 친이스라엘계건 친팔레스타인계이건 사실은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게 수정헌법 1조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특히 사립대학교에서 모든 수정헌법 1조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해서 다른 동료를 괴롭힐 수 있고 다른 학생을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립학교에서는 대학이라는 것은 아직 학생들이 완전히 뭔가가 딱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와 여러 가지를 접하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너그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 해도 이 유대계 학생들이 우리가 협박이야 위협이야 라고 느낄 때 학교가 어느 정도에서 이거 경찰을 불러야지 되는가 이런 선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도자는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학생들과 협상을 하면서 온화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 심지어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 이스라엘이 1200명도 안 돼요. 약 1200명 숨지고 3만 5천 명을 살해를 하고 뭐 7만 8천 명을 부상을 입히고 사람을 굶겨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한 가자의 평화로운 그런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하겠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짬짬이로 해서 돈도 벌고 이스라엘에 영향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팔레스타인 힘없는 사람들이 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게 이제 학생들의 시위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악이 사실은 학교 내에서 야영을 하는 것, 캠프를 치는 게 최악의 경우가 경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범죄를 지금 완전히 뭐 중범으로 다루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퇴학시킬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런 시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평화롭게 하루 지냈으면 좋겠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졸업식에서 좀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졸업식을 하고 싶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와 모든 대학은 적어도 2주일 정도, 그 정도는 봄학기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강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이력이 완전히 지금 학교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UCLA가 학생들이 아닌데 주민들이 정말 딱 그런 복장을 하고 와서 강목을 들고 메탈을 들고 와서 휘두는데도 그때야말로 공권력을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봤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잠시 뒤에 정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뭐 아시아계 미국인, 뭐 하와이 원주민 등등이 어떻게 그 혐오에 손가락질을 받는가 이런 내용 좀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정치 뉴스부터 간추려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은 그 스토미 데니엘스 뉴욕 맨하탄 재판 없는 날입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요. 수요일에는 하루 쉽니다. 대신 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9,000더군요. 이 개그 오더를 명령을 어겨서 그 정도 아마 뭐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배심원이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막 미리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9,000 벌금을 냈는데 이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후앙몰춘 이 주재하는 판사가 다음에는 개그 오더 또 어기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랬죠. 벌써 몇 개월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그 오더 명령을 어겨서 결국은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또 불처럼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라면 배심원이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또 판사의 오더를 받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니까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쉬고 대신에 오늘 아마 위스콘신과 그 바로 옆에 주에 있는 미시건주 이 주에서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미시건주나 위스콘신주나 전부 이게 뭐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미시건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 전국 대학교에서 불처럼 일어난 이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 친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하면서 예비선거에서 우리가 당신을 이 이슈로 찍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준 주잖아요. 미시건주가 가장 아랍계가 많이 살고 있는 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격전지이기도 하니까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비난을 하죠. 지금 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뭘 못해서 그런다. 나는 뭐 하루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들이 건물까지 점거하는, 지금 건물을 점거한 곳은 다른 학교도 있어요. 작은 학교,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지만 큰 학교는 컬럼비아 대학교잖아요. 지금은 이제 밤새 해산이 됐지만 그건 잘못이다. 이건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 아마 그 건물 이름이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 이름을 붙였을 텐데, 알렉산더 초대, 알렉산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국무장관이었고 재무장관이었고 서로 사이는 안 좋았지만, 이 알렉산더 해밀턴도 그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이유로 점검하는 상황을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난민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거,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장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백악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딱 반으로 나뉘어서 이게 여기가 이만큼 잘못이고 이만큼 잘못이고 여기가 이건 다 잘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순간순간 이거는 좀 여기가 지나친데 이건 좀 여기가 지나친데 할 수는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처음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가끔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 선이 분명하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그럴 정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쁩니다. 한 가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하마스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율됐을 때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가 어느 정도, 적어도 뭐 몇 주일 정도 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주더라도 양측에서 휴전을 가능하면 좀 더 확실한 휴전을 하려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하는 일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는 그걸 원치 않겠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이제 태평양 그 섬, 뭐 그런 인종 주민들 3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년 사이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혐오, 뭐 남이 나를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 내가 얼굴이 브라운이라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미워하는 그 경험을 했답니다.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반타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조사를 한 건데, 그 아시아계 미국인들 3분의 1이 지난해 어쨌든 아시안계라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으로 어떠한 그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팬데믹 때 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쿵후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아시아계 하면 중국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도 뭐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로 인한 인종적인 혐오는 끝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아계에서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민 왔는데 뭐 남의 땅에 와서 살면서 웬만한 부당한 대우는 참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부모님에게 남의 집 살이하면서 고개 푹 내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복종 잘한다는 것으로 딱 인식이 됐으니까 어느 경우에는 눌러도 된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말자 하는 거잖아요. 코비드 때부터 특히 더. 그래서 사람들은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그로 인한 에이시안 혐오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에이시안 혐오가, 에이시안계의 미국인 혐오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계 미국 사람들의 41%는 내가 신체적으로 아시안계이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가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59%는요, 뭐 41%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51%는 앞으로 5년 안에 뭐 멀리 잡지도 않고, 그 이유는 maybe 이제 소수 인종이 다수가 되고 뭐 이러는 시기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5년 안에 내가 이런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차별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치적 성향에서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시아계는 차별을 당한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뭐 공화당 가운데서, 한인공화당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백인 동네에서 백인 친구들과 함께 사는데 하나도 차별하지 않는데 무슨 차별이라는 얘기? 아유, 그 본인이 무뎌서 못 느끼셨거나 아니면 느끼셔도 그냥 미화하셨거나 하겠죠. 미국이 차별의 나라인데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차별이 있는데 그런 차별이 과거에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이건 더 줄여야지 된다. 심지어 소수 인종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다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가셔야지 되죠.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러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 무슨 역사, 문화, 유산의 달 같은 것을 정부 측에서 괜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16살에서 24살 사이 38%는 내가 차별받을 가능성 극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은 17%만 내가 차별받을 가능성 높지. 환경이 다르잖아요. 16살에서 24살은 이미 미국에서 학교에서 차별을 겪었거나 부모가 마음 아플까 봐 말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 직장 잡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느끼는 거고 75세 되시는 분들은 뭐 나이 들어서 이민 오셨다면 별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안 해보셨고 그 같은 커뮤니티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들만 만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 느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함께 살아야지 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몽을 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거. 요즘 뭐 예를 들어 BTS, 블랙벨벳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50년 전에 숨진 누구죠? 브루스 리 정도만 기억할까? 아니면 뭐 제키 챈 정도 기억하고 뭐 이 정도만 기억하니까. 그런데 요즘의 드라마에서 아시아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점점 긍정적이 되는 거죠. 이건 한국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도 큰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의견에 대해서 아시안계 차별 혐오하는 마음에 싸우지 않는다면 조용히 남의 나라 왔으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근데 싸우는 것도 막 저돌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당신에게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를 혐오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엄청나게 이게 충돌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폴 와타네베라는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소의 소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는요, 2024년 1월 3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등등을 통해서 6,272명을 대상으로 16살 이상에게 물어봤고, 오차 범위는 이게 샘플이 넓으니까 1.2%포인트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존 매출이 이제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잖아요. 1사분기에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13%가 늘어났고 그리고 순이익도 3배 이상 주당 0.98달러가 늘어났다. 해서 이제 전체 매출이 그 1사분기에 3개월 동안 1,430억 달러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All about 뭔가가 늘어났다 하면은 인공지능에 관한 겁니다. 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그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은 뭐 어제 이미 다 아침에 반영됐고 했는데 2, 4분기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7%에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1, 4분기에 13% 증가한 것은요. 전문가 예상보다 뛰어넘은 것이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지금 논쟁인데요. 어제 오후에 마약 단속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카나비, 대마초, 마리화나를 스케줄 3의 약물로 다시 이제 그 분리할 것을 권고한다. 스케줄 1과 스케줄 3이 마약 그 분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케줄 1은 헤로인, 코케인, 엑스터시,
LSD 같은 거였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지난 50년 동안 1971년부터 이 마리화나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스케줄 3 하면은 케타민, 마취제로도 쓰이는 스테로이드, 코데인이 함유된 타이레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스케줄 3에 카나비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한다는 거잖아요. 의료용으로는 38개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이고 24개 주에서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 코데인 포함된 타이레놀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마리화나 업계에서는 세금도 줄어들고요. 스케줄 1보다 스케줄 3로 가면은 법적으로도 무슨 보험 혜택도 받고 무슨 제일 중요한 게 각 주끼리 이렇게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암 시장 같은 것이 없어지겠죠. 연방으로는 이 마리화나 불법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업계에는 어떤 그 생명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베네핏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왜냐하면 스토어도 오픈돼 있고 농장도 오픈돼 있지만 다른 주와의 거래가 안 되고 은행 거래도 좀 안 되고 크레딧 카드 뭐 등등 보험 등등의 서비스를 다른 업계가 받는 것을 스케줄 1 아주 센 마약으로 구분이 되면 그걸 못 받는데 이게 3으로 된다면 아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처음에 이제 마리화나 의료화, 레크리에이션용 합법화했을 때는 투자가 엄청 늘어났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다른 사업과는 사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투자가 줄어들었는데 주식값도 내려가고 했잖아요. 뭐 어떤 주식값이 뭐 최고치에서 뭐 한 70%까지 내려갔던데 그래서 이게 좋을 것이다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는 곳도 많죠. 예를 들어서 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여기는 이제 안전 증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마리화나를 스케줄 1 마약으로 놔야지 3로 가는가.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지. 젊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지금 선거철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그 마약 단속국이 그런 권고를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 정치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몇 %는. 그런데 여론 자체가 지금은 2000년도만 하더라도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하는 사람이 30%였는데 지금은 70% 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 마리화나 소지했던 사람들 그런 전과 같은 거 없애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때도 그렇고 집 구할 때도 그런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서 여론도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마약 단속국이 권고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식품안전국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지만 되고 의회가 뭐 리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스텝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플로리다주에서 그동안 임신 15주일 이후에 낙태 금지했던 것을 임신 6주일 이후로 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이제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을 하는 그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된 일이다 하고 비난을 하지만 한 사람 책임지라면 트럼프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만 한 400만 명, 또 미 전국 여성 가운데서 지금 이 점점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자율권이 없어지는 여성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또 이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민주당으로서는 홍보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이고 바이든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플로리다주에서 11월 달에 수정안 4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신 6주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낙태가 금지되지만 11월 달에는 이걸 또 임신 24주일까지는 내쫓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때가 돼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또 몇 개월 시행하던 것이 또 흐지부지 되고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 지금 그런 케이스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